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오늘 다룰 제품은 신상 추천템입니다. 시기는 2018년 10월에서 2019년 3월 정도 되더라고요. 고가와 저가로 나눴고요. 그리고 난 이건 너무 사고 싶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 다룰 제품들이 기초, 베이스, 색조 세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할게요. 기초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향료, 아로마 오일이 없는, 가급적 없는 제품을 디렉터파이가 추천을 하고 있고, 베이스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사용감 또는 크게 주의해야 될 성분이 있다면 그런 제품만 비추천. 색조 같은 경우에는 색소, 인공 색소라고 불리는 성분은 제외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고가 제품 첫 번째는 에스티로더의 퓨어 컬러 MB 립 볼륨아이죠. 구매한 이유는 생각보다 성분이 너무 좋았어요. 입술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굴 중에서 주름이 가장 많은 부위가 바로 입술인데, 그 주름의 사이사이를 수분과 특정 성분으로 팽창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펴주는 거예요. 입술색 유지를 위해서 투명해 보이지만 적색 218호가 소량 들어가서 처음에 발랐을 때는 투명하게 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은은하게 핑크색이 발색이 되고, 그 다음엔 방부제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립 제품이라서 제가 추천, 비추천 기준에 넣진 않았습니다. 사용감은 필러 효과를 진짜 줘요. 맨 입술에 바르면 내 입술인 것 같은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혈색이 도는 느낌이고,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저는 발라요. 그러면 색깔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 피해야 할 피부가 있다면, 입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성분상 나쁠 건 없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는 카테고리다.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 섹스 어필 1번에서 7번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디메치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리콘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이소부텐 같은 막 형성 기능이 있는 보습 강력한, 마이카는 좀 착붙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화지 역할. 추천 이유는 리퀴드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파우더보다는 리퀴드 타입이 클렌징에 좀 용이하다는 점과, 그에 비해서 이게 제품이 지속력은 좋습니다. 색깔이 흰기가 바탕에 깔리면서 맑은 핑크빛이다라고 해요. 이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흰기를 바탕으로 잡아주는데, 얼굴에 바르면 그냥 핑크빛이 내 피부 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 발색을 잡았더라고요. 아마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이 되는 그런 포인트? 총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웜톤에게도 어울리는 맑은 피부의 발색, 클렌징이 잘 되는 블러셔. 그 다음 제품이에요. 입생로랑 스틱 타입 뚜시 에클라의 쉬머 스틱 버전. 구매한 이유는 입생로랑이고 하이라이터인데 성분이 괜찮다. 향료랑 벤질알코올, 리나롤을 썼는데, 향료를 변별점으로 놓기에는 너무 비추천할 게 많아서 그냥 향료는 변별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색조에서는. 착붙 성분이 폴리머, 폴리에틸렌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합성 플로르, 플루고파이트는 펄 성분이에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곱게 바르면서 그냥 딱 피부에 붙어버리는 그런 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클렌징 오일로 지우지 않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걸로 지우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볼 부위나 눈가에 사용했을 때 이 부위가 민감한 분, 볼이 저는 잘 빨개져요. 여기 좁쌀이 나요. 그런 분들은 하이라이터, 블러셔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추천하냐? 하이라이터라는 카테고리에서 비교시해서 성분, 발색, 사용감 부분에서 추천 제품입니다. 다음 아이는 메이크업 포에버.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파우더예요.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얘가 용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출구가 이렇게 여러 개 구멍 뚫려 있던 게 이렇게 하나로 크게 돼가지고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마 후기에 보면은 가방에 넣었더니 펄폭탄 맞았다 이런 후기가 엄청 많은데, 그걸 좀 반영해서 고치신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신상품은 아니지만 리뉴얼 됐다라는 개념으로 가져와 본 거고, 펄이라는 모든 제품에는 착부 성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이 두꺼운 입자를 피부에 붙여야 되니까 착부 성분이 다 들어갑니다. 칼슘, 소듐, 보르실리케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티타늄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티한 느낌을 줘요. 그다음 실리카는 피지 조절 파우더, 알루미늄, 칼슘, 소듐, 실리케이트.
합성 플로르 플루코파이트, 이게 펄 만드는 성분. 그리고 파우더 가루기 때문에 방부제가 별로 필요 없어요. 향료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애들이 안 들어간 거죠. 동일 카테고리에서 비교 시 성분, 발색, 사용감에서 추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은은하고 예쁜 데일리 쪽에 추천을 할게요. 총평하겠습니다. 저렴이보다 고운 입자, 너무 심한 밀착력이 아니라서 추천합니다. 로라메리시의 플로리스 리뮤에르 파운데이션. 추천하는 템은 아니라 안 샀어요. 내 피부에 바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1에서 7번째가 실리콘 오일과 디소듐 EDTA라고 화장품 만들 때 사용감을 위해서 넣는 성분이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고함량, 함량이 1% 이상이에요. PEG 고함량, 나일론 12 미세 플라스틱이 고함량. 다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굳이 이걸까지 사서 내가 바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 안 한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먼저 땡큐 파머 센텔라 밸런싱 스타 마스크는 화해라는 앱에서 신상 인기템, 이게 3위 안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병풀 추출물을 1000ppm 썼다고 적혀 있네요. 성분의 표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진정, 그 다음 티트리 추출물, 트러블 좀 예방,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건 지성과 수부지 또는 트러블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인공 향료를 안 썼고요. 천연 유래 아로마 오일을 쓰는데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민감성 피부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도 시트는 평범해요. 피부에 착 붙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노말해서 전 좋았어요. 총평할게요. 지성 수부지가 안심하고 건조함 잡을 정도의 그냥 깔끔한 마스크팩. 자, 다음 제품의 픽한 기준은 뭐냐면 성분 착하다고 소문난 브랜드인데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만든 기초 제품. 그 비교를 할게요. 자, 먼저 사이닉 히알루론산 앰플 스킨이 있고요. 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 앰플 토너. 사이닉과 나인위시스는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좀 가는 브랜드예요. 성분이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면서 온라인으로 바이럴을 많이 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이닉은 당연히 히알루론산 고분자 저분자를 그렇게 사용을 한 토너입니다.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 마데카 섭사이드 이런 것들이야 히알루론산을 받쳐서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부스팅 성분들로 쭉 여러 가지가 쓰였고요. 사용감을 위한 성분도 쓰였습니다. 폴리머, 용제. 다만 인공 향료,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이 없다는 점에서 얘네 둘이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용 후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써봤을 때 얘가 점도가 높고 얘가 점도가 좀 낮아요. 점도로 제가 언급했던 거 비교하자면 더 쫀쫀한 게 이지엔트리, 그 다음엔 사이닉, 그리고 사이닉과 비슷한 정도가 이제 킵쿨, 그다음 킵쿨 다음에 나인위시스, 더랩바이 블랑도. 어쨌든 점도가 묽던 두껍던 다 물토에 해당되는 토너인데 점도가 더 높은 거는 오히려 에센스처럼 바르라는 개념에서 제가 3격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닥토로 쓰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물토로 닥톡처럼 닦아내고 채우기도 하겠다. 이게 일일 일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쓸 거면 쓰고, 근데 피지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닥토를 가지고 닥토를 하시고 에센스는 에센스로 속건조를 잡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삼겹도 하고 또 에센스 바르고 또 크림 바르고 또 마스크팩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얘 바르고 한 가지만 더 정도 바르는 거지 단계별로 다 바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요즘에 나오는 히알루론산을 내세우는 제품들 보면 아마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히알루론산 성분들을 가령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알루로닉 엑시드,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엑시드 등등과 같이 나올 거고, 크고 작은 분자에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함량도 제대로 표기됐다. 종류별로 제대로 있는지 보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토너를 총평을 하자면 둘 다 성분 착하고 좋다. 다만 얘가 점도가 높기 때문에 디렉터 파이는 히알루론산을 쓸 거면 차라리 점도가 좀 높은 거를 추천한다. 얘는 평범한 히알루론산 토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이 라인 중에 나온 게 수분크림인데 이제 사이닉 같은 경우도 히알루론산 크림이 있고 나인위시스도 앰플 크림이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크림이 있습니다. 둘 다 히알루론산 고함량이에요. 제형은 조금 다른데 사이닉은 이렇게 조금 흰색 크림, 젤 크림하고 좀 더 비슷한 그런 제형이고요. 나인위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요. 공통점은 히알루론산 고분자 저분자를 같이 고함량으로 썼다. 두 번째, 향료나 아로마 오일 같이 민감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만한 착향제 안 썼다. 민감한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사용할 만한 어떤 유분 성분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화하거나 거의 넣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공통점. 다른 점은 나인위시스는 히알루론산의 특유의 고분자의 점도를 사용해서 쫀쫀하고 보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배합을 했다는 점에서 크림은 나인위시스가 더 낫다.
사이닉에 있는 이 1% 액티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액티베이터는 보니까 고분자 저분자를 섞었다, 이걸 장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너 바르고 크림 바르고 액티베이터 바르고 이렇게 바를 필요는 없고, 히아루론산 성분이 없는 일반 제품이 있다면 섞어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액티베이터예요. 또 하나의 제품을 쓰라고 섞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거 바르고 또 다른 제품까지 바를 거면 섞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히아루론산 1% 수용액은 별로고 화장품화된 건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히아루론산 파우더 1%와 물, 글리세린 또는 헥산디올, 용매제 역할을 하면서 방부 역할도 하는 성분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다양한 히아루론산을 사용했다는 점, 판테놀이라든지 마데카소사이드라든지 그런 다른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얘가 낫다, 얘가 낫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차이를 아시면 이름이 1% 액티베이터, 1% 원액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건 요거네, 저건 저거네 하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분을 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에뛰드하우스의 스킨 글로우 에센스 쿠션인데요. 사실 주의 성분으로만 딱 보자면 기존의 탈락 제품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어떤 사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제품입니다. 성분은 기존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하고 똑같은 사용제, 그러니까 pH 2개, 페녹 향료 정도인데 유기자차를 고함량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멘트 있죠? 아, 커버력 없겠구나. 촉촉은 중상이에요. 지속력은 중간이고요. 무너짐이나 이런 것도 중간이에요. 커버력은 말씀드린 대로 없으니까 하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쿠션 추천템이냐라고 본다면 비추천. 목적성에서 선 쿠션 대용으로는 굉장히 추천할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2시간마다 선블록 대용으로 발라도 들뜨거나 하얘지거나 하지 않으면서 커버가 두껍게 되지 않아서 완전 인기템이죠. 핫해한 이니스프리 제주 왕벚꽃 토너 크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토너 크림이라 아무리 촉촉한다 한들 들뜰 수밖에 없어요. 헥산디올 함량이 높기도 하고 폴리머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펄, 약간 반짝임? 피부 전체에 바르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 점에서 좀 실망을 했고요. 이니스프리는 민감한 피부가 많이 쓰시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비추천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니스프리가 최선을 다한 토너 크림 성분일까? 고가 제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백화점에도 디파가 살만한 템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성분, 사용감, 또 살만한가 서로 비교하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2편은 저가템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신상 궁금하시죠? 자,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안녕. 빠밤.